중국과 이란은 경제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인데 미국 이란 전쟁에 관해 중국은 왜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왜 중국은 이란 편을 들지 않는가가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 말하는 관계라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를 인간적인 친분처럼 이해하기 쉽지만 현실의 국제 정치는 감정보다는 구조와 계산 위에서 작동합니다. 중국과 이란은 분명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두 국가는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준의 에너지 소비국이고 이란은 제재 속에서도 원유를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런 관계는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공식적으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제, 에너지, 외교 전반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군사적 의무까지 포함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점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이란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거래와 협력의 범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이란은 지켜야 할 자산이지만 함께 싸워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국가의 행동은 언제나 비용과 이익의 계산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전략적 비용 관리입니다. 특정 선택이 가져오는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비용을 계산하고 그것을 최소화하려는 행동입니다. 이 지점에서 미국의 존재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중국에게 미국은 단순한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동시에 세계 최대 수준의 무역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두 국가는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하고 있는 관계라기보다는 잠재적 충돌 가능성을 전제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깊게 얽혀 있으면서도 안보 영역에서는 긴장이 지속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한 영역에서의 충돌이 다른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됩니다. 외교적 비판이 무역 갈등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기술 제재나 금융 압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선택한 방식은 정면 충돌이 아니라 수위 조절된 비판입니다. 예를 들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위험하다거나 지역 안정을 해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미국 자체를 직접적으로 강하게 공격하는 언어는 피합니다. 이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불리는 접근 방식입니다. 입장을 일부러 완전히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외교적 선택지를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중국은 자신을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체제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규범 권력입니다. 힘을 사용하는 대신 언어와 태도를 통해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강한 비난보다는 중재와 협상, 안정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외교적 자산이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중국이 중동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란과의 관계만 강조하지만 실제로 중국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파트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걸프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경제 협력의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등이 많은 국가보다 지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국가를 더 선호하는 구조입니다. 이 맥락에서 보면 중국이 해당 전쟁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이유는 훨씬 분명해집니다. 이는 중국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공간이 아니라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필요한 경우 파키스탄과 같은 제3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프록시 외교입니다.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현재의 국제정치 환경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정치 지도자와의 관계에서는 공개적인 강경 비판이 예상하지 못한 대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진핑 체제의 특징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예측 가능성과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권위주의적 안정 모델입니다. 정책은 사전에 계산되고 리스크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반면 트럼프식 외교는 불확실성과 압박을 활용하는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인 비판은 외교적 리스크를 불필요하게 키우는 선택이 됩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연결해 보면 중국의 전략은 매우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은 최소화하고 영향력은 유지하며 비용은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화와 안정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국제 질서를 관리하려는 접근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중국은 거리를 유지한 채 판을 설계하고 흐름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보이는 힘에서 보이지 않는 조종 능력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